2023년 역전세.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를 하고 마주쳐야 하는 거죠. 이거 뭐 피한다 해가지고 역전세 났던 것이 다시 뭐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2023년도에 역전세 날 물건들이 또 몇 개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관련돼서 많은 분들의 글과 영상과 고수분들의 엄청난 노하우들을 많이 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2023년 역전세 대처법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예시를 하나 들면서 쉽게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또 역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것인가, 빨리 대처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또 집중하고 또 회사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해서 우리가 안정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예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세가 2억 3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2년 뒤에 1억 8천으로 가격이 5천만 원이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생각하기도 싫지만 역전세가 낮다는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물론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은 금액이 역전세 나신 분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이 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해보고요. 이제 전세 만료 기간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현실 직시 가장 중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막 올라가고 불장이었고, 전세 최고가로 맞춰가지고,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최고가 갭 투자 너무너무 잘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1, 2년 쭉 지나면서 가격이 쭉 하락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2년 전에 탑을 찍었던 전세 가격이 지금 5천만 원이 내려왔다. 자, 현실을 즉시하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자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이야기로 자기 객관화 반드시 필요하죠.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내 물건이 2년 전에는 2억이었는데 3억이었는데 지금 그게 2년 전, 3년 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 지금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돼서 들어가 보기 싫지만 네이버 부동산 보셔야 되겠죠.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내 저기 위에 있던 매물이 원래 2억 3천원이었는데 그전에 그보다 더 높았었는데 1억 8천으로 떨어졌다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현재 지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내가 보유한 아파트,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시를 든 거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들어가는 아파트, 역전세 날 것 같은 아파트를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시세 최하, 가장 급하신 분들이겠죠. 가격이 제일 낮은 순으로 해서 가격 낮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가 있다. 생각해봤는데 2억 3천에서 1억 8천 정도, 5천 정도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최저가가 1억 5천이 있네. 그 다음에 1억 8천이 있고, 또 보니까 아직 조금 높은 가격이 내부 수리가 잘 됐다거나 내부 상태가 좋았다거나 아직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억에 내놓은 분도 있고 2억 천에 내놓은 분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현재 나의 매물이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매물 개수, 현재 매물 가격, 호가 기준입니다. 호가 기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1번입니다. 객관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플러스해서 내 아파트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연식 또는 신축,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가 가격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무너져. 생각하기도 싫지만 여기 있는 주변에 신축이 지금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구축 아파트 전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저 전세, 저 신축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 저만큼 떨어진다고? 한 번 더 놀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자, 놀라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입지도 그럭저럭 별로 안 좋고 연식도 안 좋은데 내 아파트 앞으로 더 힘들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주변에 비슷한 연식 또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있다면 동일 면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얼마나 물량이 있고 얼마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여기 보시고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못 보겠다,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역행자 체계의 마지막 7번째 7단계가 있는데 역행자의 7번째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련과 고통은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한 단계 더 어떻습니까? 레벨업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레벨업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과 그런 시련이다. 나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어. 와, 나 한 단계 더 나 도약할래. 이런 시련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려야 됩니다.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뭐 다 포기하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최대한 자기 객관을 통해서 현재 매물을, 현재 상황을,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1번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뭐 대출이 얼마 나오냐, 뭐 지금 주변 상황이, 내 지금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시는 임차인, 누가 이분들을 을이라 그랬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최상의 갑이고, 정말 기존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분들과 뭐 임대인 임차인과 갑을 관계, 이걸 떠나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겠죠. 인간관계. 자,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사 만기할 때 이사를 나가냐, 계속 거주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 이건 먼저,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먼저 6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임대차 보호상에서 어떻습니까? 6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 임대인분이 서로 재계약 관련돼서 협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주변에 이제 전세 물량이 많고 막 쏟아진다 그러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안쪽으로 접어들었다면 슬슬 연락하셔야 됩니다. 연락해서 재계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1번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번은 이사를 지금은 나가기가 좀 그런데 더 거주하려 뭐 한다. 계속 거주. 이사 안 나가고요. 나가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살고 싶다. 역전세 이걸 떠나가지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이사.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역전세가 나서 불안해서, 그러면 나 또 다른 주변에 또 다른 신축 분양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무조건 나가는 거고, 첫 번째 이사를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고 싶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1번 5천만 원. 아까 5천만 원 역전세 나는 거 가정해서 5천만 원을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까지 그 뒤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그 5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원래 다른 거 재테크 하려고 했고, 투자하려고 했고, 두 번째 뭔가를 하려고 했고, 또는 뭐 차를 살려 했는데 다 포기하시고 이 돈을 안정하게 그냥 역전세 난 것 그 금액 그대로 1억 8천을으로 그냥 재계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아니면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5천에 대해서 돈을 융통을 해야 되죠. 돈을 융통.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님 찬스, 형제 자매 찬스, 이것까지도 안 되면 지인 찬스, 뭐 엄청난 고리대의 그런 이자를 주고서라도 빌려야 되는 거죠. 이거 계속적으로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범위 내에서 5천을 융통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기 힘들죠. 주변에 5천만 원 현금 들고 있거나 부모님이 잘 사셔서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지금 이제 나온다는 전세, 퇴거자금, 퇴거, 대출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뭐 KB 시세대로 해서 이렇게 뭐 은행마다 다 한도가 다르고 금리가 다르고, 금리가 지금 높다 하더라도 일단 5천만 원 융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는 2주택자, 3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죠. 다주택자들은 이 말씀드린 이 전세 대금자 이거 대출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고, 지금 이제 뭐 은행권 통해서 이제 종부세도 좀 풀어줘라, 다주택자 LTV 풀어줘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다주택자 안 되기 때문에 생활 안정 자금 대출로는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뭐 대출 또는 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대출 상품이 있겠죠. 무슨 보험 약관 대출, 금리를 지금 떠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제2, 제3 금융권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해봐도 5천만 원이란 자금을 당장 내가 6개월 안에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인 찬스든 대출이든 간에 다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째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네 번째 방법 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해결했던 분들을 제가 봤더니만 이런 방법이 있더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도저히 융통할 수가 없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유행한다기에는 좀 그렇지만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5천만 원
아니 지금 원래 2억 3천인데 원래 2년 전보다 5천만 원 내서 1억 8천에 원래 재계약하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세입자인데 나는 또 이거 관련해서 나는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나 또 대출도 했어 세입자분이 전세 뭐 자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 계산하셔가지고 이건 매달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일시불로 1년치 또는 2년치를 한 5% 6% 정도 되겠죠 요즘에 금리가 5% 6% 내외에서 계산을 해서 일시불 지급 대신에 전세 어떻습니까? 계약을 2억 3천에 그대로 하고 특약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특약에다가 5천만 원에 대해서 5% 많이 잡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1년에 5, 25에서 1년에 250만 원. 그렇죠. 2년에 전세 2년이다. 2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일시불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특약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세입자분과 당연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5천만 원 원래 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타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2년 동안 더 연장해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일시불로 5%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세 5천만 원에 대해서 제가 그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자를 제가 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협의가 당연히 돼야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반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반전세. 기존에 있는 분이 계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2억 3천을 5천만 원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이것을 렌트홈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그 전월세 이런 전환하는 율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국가에서 하는 그 이자율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가 아까 돌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억 8천에 반전세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계약금이 아까는 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3천을 그대로 쓰면서 대신에 그 5%에 대한 5천만 원에 대한 5%에 대한 이자를 일시불로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그대로 2억 3천을 재계약 계약서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반전세 형식으로 돌려가지고 2억 3천을 2년 뒤에 지금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증금은 1억 8천이고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런 전월세 전환료 돌려보니까 약 27만 원 정도 나옵니다. 27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그냥 해드릴게요 해서 1억 8천에 어떻습니까? 1억 8천 반전세로 이것을 2억 3천에 있는 올전세를 1억 8천에 얼마로 반전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1억 8천 3천만 원에 이런 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새로 하면서 이 30만 원을 원래로 따지고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거죠. 30만 원을 1년 치면 어떻습니까? 1년 치면 12 곱하면 360만 원. 2년을 재계약했다. 2년을 재계약했을 시에는 일시불로 이것도 주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찔끔찔끔 이렇게 월로 주는 것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그냥 1년치 또는 2년치를 한 방에 그냥 지급하는 것이 가장 세입자 입장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2년이면 720만 원을 내가 지급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것으로 또 똑같이 특이하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세로 이렇게 해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올전세로 위에 하듯이 대신에 그 대출 관련돼서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시불로 해서 대출 그 이자 갚으시는데 제가 쓰면서 제가 최대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적정세가 맞지만 계속 거주를 해주신다는 이런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최악의 최악 중에서 생각하기 싫고 또 싫지만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역전세에 나서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2억 3천만 원 돌려주세요. 아니면 나는 그때 또 다른 신축 분양 아파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때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2억 3천 어떻습니까? 2억 3천 주세요. 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때 되면 매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건 도저히 내가 가지고 가야 되나? 가지고 가야 하나?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맞나? 고민을 해봐셔야 됩니다. 도저히 내가 돈이 없다면 매도를 해서라도 돈을 5천만 원을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낮은 전세금으로라도 계약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은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구해야 되지만 5천만 원을 위에 있는 방법대로 일단은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전세 가격이 1억 8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주고 2억 3천을 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억 8천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부동산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물건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뿌려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분 지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사비 지원, 청소 지원 이건 기본에다가 만약에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에어컨이 뭐 필요하다면 이것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
한 5, 600 정도 되죠. 4대 정도 되는 에어컨 설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내부에 수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거실 확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그 부동산 소장님을 갖다 놓으면 이거 좀 수리해야 되겠다 하면 수리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뒷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은 우리 부동산 소장님께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부동산 소장님이 나의 임차인을 새로 구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께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돈이 여기저기 묶여있고 소장님 정말 제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좀 최대한 뭐 제 물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최소한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 다음에 복비 어쩔 수 없습니다. 복비를 더블을 드리든지 해서 최대한 내 물건 먼저 빠질 수 있게 소장님께 진솔하게 다가가고 어쩔 수 계속적으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방법밖에 없다.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물건의 주인은 전세입자 주인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놓고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소장님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서 최대한 관계적으로 또 지원도 복비 지원도 최대한 많이 해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쪽으로 위에 제가 잠깐 누락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이 계속 거주를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도 여쭤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정말 역전세 나서 감사하고 이런 계약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위에 있는 이런 제가 말씀 4번에 여기 나오죠. 4번에 나온 이런 방법대로 추가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제가 비용을 드리면서 2년 더 거주를 하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죠. 밑에 지금 보십시오. 이사를 나가면 5천만 원도 어차피 구해야 하는 뭐 데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수리도 해야 되고 임차인분들께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부동산 소장님께 더 추가적인 복부도 내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나의 손해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엄청 고통 또 시간적인 뭐 공실에 대한 로스 등등 엄청나게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이 나가지 않고 연장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인데 이분들께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추가적으로 어차피 내가 수리를 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뭐 집에 대해서 노후화가 있고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이 임차인께 연락을 해서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 없었냐 뭐 보일러가 뭐 잘 안 된 적 없냐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지원해 드릴 게 뭔가 없겠냐 고쳐드리겠다 이번 기회에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밑에 있는 분이 나가고 나서 더 큰 비용과 더더더 큰 경제적인 고통과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을 잡고 위에 말씀드린 요 4번의 내용대로 요렇게 해서 어떻게 좀 최대한 뭐 방법이 없겠는가 말씀도 드려보고 또 여기서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해주겠다고 얘기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대신에 제가 한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집에 있는 뭐 노후화된 거 있다든지 수리된 거 있다든지 필요할 거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제가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게끔 총 올 수리 비용을 들여다 해드리겠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내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가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소나기죠. 피해 가야 됩니다. 피해. 여기서 되고 내가 내가 그래도 임대인인데 내가 집주인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고 자존심 내려두시고 최대한 인간 대 인간적으로 뭐 불안하지 않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물론 보증보험이 가입됐다 하면 뭐 조금 그렇겠지만 최대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으로 제가 역전세 나더라도 제가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정말 제가 배수진을 치고 정 안 되면 제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시다면 위에 있는 이런 대로 제가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또 올 수리까지도 제가 최대한 필요하다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분과 계속적인 거주를 인간적으로 다가가면서 하시는 게 아무리 제가 영상을 찾아보고 글을 찾아보고 해도 이것이 가장 최고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모든 분들이 입을 맞춰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세가 2023년에 난다. 그러면 이런 순서와 방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지만 현실을 즉시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2년 전, 1년 전 가격보다 나 그 정도 됐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 모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자기겠거나 자기의 이런 자각을 통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지금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또 대구 같은 이런 신축이 쏟아지는 이런 데서는 더더더 지금보다 6개월 뒤에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임차인분들과 최대한 인간적으로 최대한 또 현실적으로 나의 있는 진솔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차인분께도 저의 이런 상황을 좀 알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피해가 없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 고관한의 시간을 역행자 이런 7번째 이런 단계별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내가 더 큰 레벨업 더 큰 내가 도약을 위해서 더 큰 자산가에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잘 내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겠다. 또 이런 시련과 극복기를 잘 내가 정리하고 기록해서 추후에 내가 생산자적인 이런 컨텐츠를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됐을 때 또 하나의 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것은 최대한 먼저 빨리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역전세를 대처하는 만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강조 또 드리면서 영상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봐주시고 영상을 또 주변 분들께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서 이런 역전세를 우리가 현명하게 피해를 나가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보자는 마지막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